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1월 13일은 미주 한인 이민 113년의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한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성실히 일하고 있는지 우리의 자녀들을 미래의 꿈과 희망으로 기둥으로 이 사회의 리더로 잘 키우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날이었습니다. LA, 뉴욕, 메릴랜드 등 각주 한인 단체들은 이날을 기념하고 한인사회가 모범사회의 모습을 보이며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지난 13일 저녁 플로싱 대동연회장에서 한인의 날 행사를 열고 올해 한인상 시상식도 가졌습니다. 보도에 정세진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대동연회장, 뉴욕 한국국악원의 화려한 진도북춤 공연으로 미주 한인의 날 및 뉴욕 한인의 밤 행사가 시작됩니다. 민승기 회장은 환영사에서 뉴욕 한인회가 50만 한인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해는 뉴욕 한인회가 56주년 되는 해입니다. 새해는 꼭 뉴욕 한인회가 뉴욕 한인사회의 구실점이 되어서 한인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부로 재정립이 되는 원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 의원은 축사를 통해 한인의 날을 축하하고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한인들의 활약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수여하는 올해의 한인상 대상은 이동우 씨가 수상했습니다. 이동우 씨는 캐치킬 3,500 클럽을 통해 환경보존 실천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김충정 박사, 김전 목사, 박윤숙 씨 등 총 6명이 부문별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그동안 한인사회 발전에 공헌한 김동식, 유창원, 최홍경 씨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채널 K 뉴스 정세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전통음식연구소가 한식당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총 4개 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한식의 고급화를 통한 세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리사 교육 현장에 정세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세계인이 즐기는 한식을 목표로 한식당 종사자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입교식 후 첫 번째 강의가 있는 날입니다. 한식 장인의 손길에서는 정성이, 교육생들의 눈길에서는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열정이 느껴집니다. 오늘은 한식의 고급화를 주제로 한식의 면상 차림과 육수 만들기 등 다양한 소스 개발 등을 교육했습니다. 강의를 맡은 임미자 한식 조리기능장은 강의 내내 뜨거운 관심과 열기를 느꼈다며 남은 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뉴욕 분들이 한식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모두 다 이렇게 소개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기 너무 감사하고 정말 만족하는 그런 표정이 얼굴에 막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기분 좋은 하루였어요.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새로운 한식 요리법을 알게 되었다며 앞으로 식당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올가나이즈한 그 레시피를 갖고 하다 보니까 훨씬 이렇게 그동안 하던 요리 스타일이 아닌 요리가 훨씬 업그레이드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음식을 저도 오래 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지금은 옛날 배웠던 거하고 지금 배운 거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죠. 뭐 소스라든가 양념이라든가 그 배합, 그 순서라든가 이런 게. 델리 가게라든가 이것을 한식하고 같이 이렇게 퓨전 스타일로 만들기 위해 갖고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여기 왔는데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오늘 하루. 조리사, 홀서비스, 경영주, 컨설팅까지 총 4개 과정으로 무료 교육이 진행되는 한식당 종사자 교육은 한식 전문가 양성을 통한 미국 내 한식당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식 세계화 정책의 일환입니다.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 한식당 종사자 교육은 농림수산식품부와 AT센터가 주최하고 한식 세계화 추진위원회가 후원합니다. 전통음식 채널 K 뉴스 정세진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평통등 한인단체 회원 20여 명은 지난 12일 오후 맨해튼의 북한 대표부와 유엔본부 앞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정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뉴욕 유엔 북한 대표부 앞 20여 명의 한인들이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북한 수소폭탄 핵실험을 민주평통 뉴욕협의회와 필라협의회 그리고 재향군인회 등 한인단체 회원들은 북한의 반인류적 핵실험을 강력 규탄하며 북한의 핵 포기를 촉구했습니다. 또 중국 측의 북한 제재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침묵하지 않고 그 핵실험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규탄하는 오늘 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달이 돼서 정말 거기에 대한 규탄이 확실하게 북한 당국이 알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위대는 유엔 본부 앞으로 장소를 옮겨 시위를 이어나갔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유엔이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제재 결의안을 여러 차례 채택했음에도 북한은 세계를 우롱하듯 다시 핵실험을 했다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다시 저지른 북한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핵실험을 채널 K 뉴스 정세진입니다.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상원에서도 초당적인 대북 제재 법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에들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은 대북 금융 및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 획득이 어렵도록 자금줄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법안에는 제재의 범위를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 등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상원에서도 역시 초당적 제재 법안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현재 상원 외교위에는 지난해 7월 로버트 메넨데즈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한 법안과 지난해 10월 마르코 루비오, 코리 가드너 상원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메넨데즈 그레이엄 안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 미국 정부가 제재 조치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루비오 가드너 안에는 핵무기 개발과 확산 행위에 가담한 개인이나 관리 등에 대한 광범위한 신규 제재 등이 담겨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 의원은 코코 위원장과 두 개의 법안을 병합하는 방안을 두고 어느 정도 의견을 조율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시민권자 김동철 씨가 3개월째 북한에 억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돼 투옥 중인 것으로 CNN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11일 미 시민권자 김동철 씨가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돼 북한에서 투옥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김 씨는 평양에서 이뤄진 인터뷰에서 한국 보수층을 대신해 2013년 4월부터 군사 기밀과 스캔들 관련 사진을 촬영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전직 북한군으로부터 USB와 사진기를 넘겨받다가 함께 체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또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 거주하다가 2001년 중국 옌벤 조선족 자치주로 이주한 뒤 무역회사의 사장으로 일하면서 북한 함경북도 나선시로 통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많은 한국인들이 자신에게 북한에 대한 증오를 주입했다며 북한 체제를 파괴하고 반정부 사상을 전파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CNN은 김 씨의 억류가 사실일 경우 현재 북한에 억류된 유일한 미국 시민권자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CNN은 이날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의 육성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임 목사는 자신이 주 6일 하루 8시간씩 농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상원의 동해병기 법안이 2년 연속 극적으로 가결되면서 한인 사회에 쾌거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하원에서는 지난 2년 동안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습니다. 올해 추진될 교과서 동해병기 법안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뉴욕주 하원 의원이 지난 6일 동해병기 의무화 법안을 재상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안은 지난해 발의됐던 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오는 2017년 7월 1일부터 뉴욕주 공립학교의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의무적으로 함께 표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동 발의자로 뉴욕주 하원 의원 3명이 나섰고 멀티 스폰서로 뉴욕주 하원 의원 등 4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브라운스타인 의원은 올해는 반드시
반드시 주하원 교육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브라운스타인 의원은 지난 2014년과 15년도에 관련 법안을 연이어 발의했지만 주하원 교육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하고 좌절된 바 있습니다. 반면 토니 아벨라 주상원 의원이 주도했던 주상원 내 동해 병기 법안은 2년 연속 가결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뉴욕주 하원 본회의 상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캐서린 놀란 교육위원장이 여전히 동해 병기 법안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통과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조한 등록률을 보였던 재외선거 등록이 3배 가까이 뛰면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은 현재 4천여 명이 등록을 마쳤는데요. 재외 공간 가운데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재외 선거 등록 결과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뉴욕 총영사관에서는 3,990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전체 유권자 수 11만 5,359명의 3.4%로 조사됐습니다. 미주 공관 중에서는 두 번째, 전 세계 공관 중에서는 네 번째로 많은 규모로 지난달 28일 1.2%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재외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참여했던 재외 선거인이 영구 명부제 도입으로 통합되면서 등록인 수가 많이 늘었다며 영구 명부제에서 미등재된 재외 유권자에게는 별도로 이메일과 전화 안내를 통해 국외 부재자 신고 신청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외 선거 등록을 마친 유권자를 세계 공관별로 살펴보면 일본 대사관이 6,7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오사카 총영사관 5,524명, LA 총영사관이 4,536명 등으로 뉴욕 총영사관보다 앞섰습니다. 전체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자는 82,529명으로 등록률은 4.17%로 집계됐습니다. 다소 늦어지긴 했지만 미주노선 항공요금 담합 집단소송 배상금 지불이 다음 달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다음 달 초 최종 심리가 끝나면 곧 배상금 지불이 시작됩니다. 집단소송 대리인 측은 1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배상금 분배안에 대한 승인 요청을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중부지법에 제출해 판사가 검토 중이라며 심리는 오는 2월 8일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리인 측은 심리가 끝나면 곧 판사가 배상금 지불 개시 명령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배상금 지불은 법원 감독하에 공지 및 청구서 처리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담당하고 있는 화해관리 전문기업 러스트 컨설팅이 법원 명령을 받는 즉시 지불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상금은 전체 구매 액수에 근거해 현금과 항공요금 쿠폰을 비율에 따라 나눠 지급하고 쿠폰은 전자코드 형태로 배분됩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3년 12월 현금 3,900만 달러와 2,600만 달러 상당의 여행권 등 총 6,5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법원으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1년 7월에 현금 1,100만 달러와 쿠폰 1,000만 달러 등 총 2,2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12일 워싱턴 DC 하원 의사당 대통령의 입장이 알려지자 참석자들의 우려와 같은 박수가 쏟아집니다. 대통령은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눈인사를 나누며 연단으로 나갑니다. 이러한 새 국정연설의 모습은 전국 TV로 생중계되고 대통령은 국내, 국외 현황은 물론 미래 계획에 대해 설명합니다. 올해는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강한 미국으로서 미국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중산층 살리기는 빠지지 않았고 북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국정연설은 국민과 대통령이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대통령이 최선을 다해 지키고 이루어 나가야 하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